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죠. 바람의 온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늘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감정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면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어 잘 만나고 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은 자꾸만 신호를 보냅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손끝이 차가워지고 그 사람의 무표정 하나에 혹시 마음이 변했나 싶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 불안함.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연애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0대, 50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안해하지 마세요라는 뻔한 위로를 건네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불안함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이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드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복잡했던 안개가 조금은 걷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점은 바로 거리감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불꽃이 튀듯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매일 연락하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죠. 그런데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서로가 편안해질 무렵 남자들에게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어제까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동굴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아들처럼 혹은 퇴근 후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처럼 그 남자가 심리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내가 지겨워졌나?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죠. 남자의 심리에는 고무줄 같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친밀해져서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면 다시 자신의 자아를 충전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 당신에게 다가올 힘을 얻기 위한 본능적인 휴식기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의 남자를 자세히 관찰해보면요. 눈빛이 차갑다기보다는 멍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거절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고 더 확인하려 들죠. 그러면 남자는 그 확인이 부담스러워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불안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금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사실은 너무 편안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지난 20대, 30대를 거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도 전쟁처럼 했고 이별도 폭풍처럼 겪었죠. 그래서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뜨겁고 애틋하고 감정이 요동쳐야 진짜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어떤가요? 감정 기복이 적고 묵묵하고 어쩌면 조금 재미없을 정도로 잔잔하지 않나요? 중년의 연애는 불꽃보다는 숯불에 가깝습니다. 은근하게 오래 타오르죠. 문제는 이 안정감이 우리에게는 낯설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별일 없는 이 평화로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왜 연락이 뜸하지? 왜 나한테 열정적이지 않지? 라며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하품을 하거나 데이트 중에 맛집을 검색하기보다 그냥 걷자고 할 때 그건 성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가면을 벗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을 지루함이나 식은 마음으로 오해하는 순간 불안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결은 조금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 정말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가 남긴 상처가 지금의 사람에게 투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혹은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들. 이 기억들은 마음의 딱지처럼 앉아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놀랍도록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 연락 문제로 속을 썩였던 전 애인의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이때 남자의 행동은 그저 회의 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과거의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는 거죠.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의심을 받게 되고 당신은 혼자만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의 불안이 현재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인지 구분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잠시 숨을 한번 고를까요?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두려움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속도는 마치 시차 적응이 덜 된 여행자들처럼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남성들은 말보다는 행동이나 책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당신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해, 오늘 예쁘다 같은 감정적인 교류를 원합니다. 그게 확인되어야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당신의 차를 정비해주거나 당신의 집에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남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왜 불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나를 일꾼으로 생각하나 왜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없어? 라고 서운해합니다. 이 시차가 발생할 때 남자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뚝뚝하게 전등을 갈고 나서 툭 던지는 다 됐어라는 말. 그 짧은 말 속에 당신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다는 걸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구걸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가 주는 사랑의 언어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오는 불안. 이것은 번역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유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내 취미, 내 일, 내 친구들로 채워진 단단한 일상이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훅 들어오면서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다시 누군가에게 내 행복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까봐 무의식적으로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다시 무너질까? 내가 너무 깊이 빠진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쥐고 흔들어서 내 통제 하에 두려고 하죠. 남자가 조금만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나를 떠날 준비라고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건데 그 원인을 상대방의 태도에서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떠신가요? 내 이야기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현실적인 장면들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에게 꽤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내 감정들을 담아서요.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이때부터 머릿속 회로가 타들어갑니다.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내가 귀찮나? 내 말이 너무 무거웠나? 결국 참지 못하고 또 문자를 보냅니다. 바빠. 이때 남자는 어쩌면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긴 문자에 뭐라고 답해야 진심이 전해질지 고민하며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피곤해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을 수도 있죠. 이 짧은 틈을 견디지 못해 보낸 바빠? 라는 그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재촉이나 감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주말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 갈 때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이 없습니다.
운전만 하고 있어요.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오늘 데이트가 별로였나? 내가 아까 실수했나?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남자는 흠칫 놀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운전하는 건데. 사실 남자는 정말로 그냥 운전 중이었을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뇌 구조상 안전하게 당신을 데려다주는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침묵은 화가 난 침묵이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책임감의 침묵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말에 보기로 했는데 그가 목요일쯤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거절당했다는 느낌에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나보다 쉬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서운한 티를 내거나 억지로 알겠다고 하고는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의 남자는 체력적으로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가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신을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하품하고 피곤해하는 것보다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 그걸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따져 묻는 게 답일까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불안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이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을 갉아먹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태도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판단 대신 관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딱 반나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불안, 팩트인가요? 아니면 내 상상인가요? 그가 연락이 없는 건 팩트지만 그가 마음이 떴다는 건 상상입니다. 팩트와 상상을 분리하는 연습만 해도 감정의 파도는 훨씬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의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가오는 그를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언어가 아닌 그의 언어를 해석해 보세요. 그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서운해하기보다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애쓰는지, 내가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하고 챙겨주는지.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에게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고 발과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투박한 신호를 알아채주는 순간 당신의 불안은 고마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정원을 가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애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행복해야 그 사람이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연락이 없을 때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세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남자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이 여자는 내가 없어도 빛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남자는 긴장감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나비가 날아드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연애 중 찾아오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음일지도 모릅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닙니다. 기름칠을 하고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당신의 섬세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저 사람 충전 중이구나. 아, 저건 저 사람만의 사랑 표현이구나.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한 템포 여유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그 여유롭고 편안한 미소가 그 어떤 화장보다, 그 어떤 밀당 기술보다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핸드폰을 조금 멀리 두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잠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혹은 비슷한 경험으로 소가리를 하셨던 적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